그러면 저희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티븐 역할의 강명석입니다. 네, 안승환입니다. 네, 저희가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하려면 저희가 빠른 진행을 할게요. 네, 앉아서. 근데 왜 항상 저한테 사회를 시키는 거 모르겠어요? 항상 어색한 적 모르시죠? 먼저 갈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현호 선생님, 먼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2달 연습, 42번가 원캐스트 공연, 지방 공연, 2인극의 올림픽성 공연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 공연을 하시면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모약이라는 걸 지어 먹어봤습니다. 예, 저 평생 처음이에요.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이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모약도 모자라서 태반약이라고 그게 굉장히 태민에 좋다고 해서 그 두 개를 먹고 했어요. 근데 진짜 보통 연습 때 땀을 필필 하다가 그걸 쭉 한 일주일 먹으니까 땀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면 한약, 보약, 태반약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 받으신 분은 저희 마지막으로. 네. 뮤지컬 하신 적 있으세요? 네, 97년 했습니다. 진짜요? 네, 아가씨와 건달들 세종문화회관에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20년 전에. 네. 그러면 마지막 무대 인사 때 항상 두 손을 꼭 모으시는데 그런 의미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냥 항상 어떤 종교든지 그렇지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는 건 그냥 하나의 진심이다. 진심이 담긴 하나의 인사법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현석. 뭔가 이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야 되나요, 제가? 아니죠? 무슨 생각을 하시기에 그렇게 눈물이 뚝뚝 흘리며 잘 우시나요? 스티븐의 고뇌와 슬픔. 아니, 저희 진실된 대답을 부탁드려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그런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오로지 스티븐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독어 가사와 대사 외우는 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발음하는 게 좀 어려웠었죠.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안나 처음 배웠죠. 예, 안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교 선생님이 안나예요. 네. 마지막에 이현우 배우님, 앙전이 많은데 무대 위에 다니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많이 부딪혀요. 네,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강이가 바닥에 남았습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를 배우신 적 있나요? 아니, 노래를 딱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저희 PD님이 저한테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게 생겼다고 얘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죠? PD님 여기 보셔야 되나? 네. 네. 그러면은 혹시 뮤지컬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기획자 계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맞아요. 뒤에 하나 질문이 있는 거에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초연에 비해서 약간 그 안전 중에 나오는 테이프 좀 많아졌어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사실 작년에도 엄청 부딪히고 다쳤는데 안 보였을 뿐이라서 조금 더 붙여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빛 깜빡거리는 거는 초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극장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시야가 좀 넓어지신 것 같아요. 그때 타이트해서 사실 머리 위에 있는 거라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잘 보이는 것 같고 네, 같은 의도로 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더 답변 드릴게요. 이건 오그라드는데
네, 혹시 네 분 중에 슈만의 곡 중에서 저희 공연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난 진짜 이것만은 말해야겠다. 현욱이가 있네. 저는 슈만 노래 중에 5번 곡인데요. 내 마음 적실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이제 암전 중에 나오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러니까 극으로 생각하면 스티븐이 미넨에 가고 그 마슈칸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유동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올라서 아직도 많이 공연 전에 항상 듣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5번 곡이 저도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그게 아카펠라로 바꾸면서 가장 좋아진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배우분이 현욱 배우가 느낀 것처럼 그 사람들의 비명 혹은 어떤 슬픔, 아픔 이런 것들처럼 들리기를 바랬고요. 갑자기 이제 진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품, 패스리는 어디서 공급받으셨나요? 이거는 헤비 와이렌이라서. 이거 일단은 저희한테 한번 어떤 관객분들이 찾아오셔서 한 박스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쓰는지를 알아내신 다음에 전해주셔서 그분 여기 계신 분들 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이소라는 일본 기업에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폴란드 제품이고요. 타고 위크토리키라는 제품이래요. 근데 다이소마다 있는 게 아니래요. 왜 아무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성대에 있는 다이소 직원분께서 수입사에 직접 전화하시어 저희를 위해 수입해서 저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다이소. 그리고 마슈칸 쌤이 드시는 술은 파워에이드인가요? 술은 압생트라고 합니다. 네, 저희 병이 없구나. 네. 병은 압생트예요. 갔을 때 한 모금씩 하고 가요. 네. 압생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르가 먹었다고. 그리고 독주 아주 저희가 지금은 살 수 있죠. 한동안 마약 성분이 있어서 판매가 금지됐었던 술로서 이제 굉장히 향과 맛이 센 술인데요. 그 성분은 저희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압생트. 녹색과 파란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압생트가. 한번 가시는 길에 드셔보시고요. 좀 더 진지한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저대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를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네. 이제 암전, 초연 때 원작자가 암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상당히 어둡고 야광 테이프도 없었는데 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사실 초연 때도 있었는데 그 객석에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만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다쳐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천장 별빛 조명은 인상적이었다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이것은 사실 초연 때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 때 완벽한 암전 중에 음악을 듣기를 작가가 바랬는데 이것이 혹여 완전한 암전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빛을 주는 건데 그것이 이 음악의 의미와 맞닥뜨려져서 조금 더 그 긴장감 혹은 이완을 좀 더 갖출 수 있게 조명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장면 디테일, 고장난 시계가 5시 35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사처럼 힘없이 아래로 축 늘어진 모습이라서인가요? 입니다. 네, 축 늘어진 정답. 축 늘어진 모습을 두기 위해서 5시 35분이고요. 2막 때 마슈카는 수용소와 관련된 악몽을 꾸다 깨어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바닥과 테이블에 흐트러진 악보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악보랑 사실은 그 발차임 선거 그 벽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객석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티븐이 없는 기간 동안 마슈칸이 얼마나 흐트러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엄청 뿌렸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의 어떤 허리 건강을 양을 좀 줄였어요. 네. 줄였는데 스티븐이 없어진 2주 반 동안 마슈칸이 얼마나 흐트러져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다급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양들이 필요했었는데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극중 모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슈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스티븐이 어서 샀던 오스트리아 티롤 모자를 쓰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자를 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석환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걸 받아들였다가 쓰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연습실에서 마슈칸의 어떤 광대의 분장 뒤에 나타나는 눈물 이런 것으로 잡고서 캐릭터의 빌딩을 시작했던 거라 그 모자를 쓴 모습이 너무나 그 광대의 모습과 잘 맞아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쓰게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 들어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이게 다 너무 제가 대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싶으신데 네, 배우가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연주는 하고요. 그리고 글리산도 같은 것들을 할 때 제가 연주를 하죠. 네, 그런 거 하고요. 실제로 피아노 스티븐들이 모자 쓰고 하는 부분에서도 실제로 연주하시죠? 네, 연주를 하면요. 네, 저희가 손가락 그림자까지 조명이 다 비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진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옛날 손톱도 깎아요. 그리고 아마도 아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모자 쓰는 장면 이게 나와서 중간에 헝가리안 랩소디 11번 이게 호르비츠가 연주하는 모자를 할 때 헝가리안 랩소디를 연주하는 게 왜 작년에 6번이었는데 11번으로 바뀌었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6번은 저희가 이 작품에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선택한 곡이고 11번이 원작자가 지명해둔 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촬영 끝내고 각색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달라라는 원작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원래 장면이 없었던 음악 수업 장면도 다시 들어가고 호흡, 발성 이런 수업 장면이 없었거든요. 이게 런타임을 생각해서 좀 줄였던 부분인데 수정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원작으로 돌리는 거고요.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호로비츠가 헝가리안 랩소디 11번을 연주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어떤 걱정에 의해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 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86년이니까 그쯤 한번 연주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원작에 맞게 되어 있고요. 음악 감독의 해석은 그 곡이 조금 더 호로비츠, 그러니까 헝가리안 랩소디, 호로비츠 이런 사람들은 이 곡은 심표 하나하나까지의 긴장까지도 사실은 음악적으로 활용한 곡이기 때문에 6번보다는 11번 곡이 사실은 그 의도에 더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암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모두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초연 때는 암전 음악이 극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장면과 장면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작품은 이 특성이 조금 사실은 바로 와닿진 않으실 수 있을 부분인데 이 곡은 암전 중에 나오는 음악이 장면이에요. 사실은 브릿지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뮤직북을 판매하고 있으나 작가가 이 곡을 몇 번 곡을 어떤 장면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이 그 곡의 해석까지 필요한 사실은 장면이라서 이게 장면과 장면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장면과 장면 사이에 저희가 2주, 1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시간 사이에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브릿지의 역할보다는 시인의 사람 해석을 조금 더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극에서 모든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곡의 종류를 바꾸지 말아달라는 원작자의 요청이 대본에 적혀 있어요. 다른 곡으로 바꾸지 말고 이 곡을 꼭 써라. 그런데 이 또 하나 적혀 있는 부분은 이 작가가 굉장히 디테일한데. 네, 그렇죠. 스피드 게임인 줄 알았어요. 줄 알았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원작자가 곡의 종류를 절대 바꾸지 말아달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뮤지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 감독이 3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음악 감독이 상주한다는 것은 음악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보컬 코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음악에 대한 해석,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창작진들, 여기 배우분들과 우리 스텝 전체가 들었던 슈만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똑같이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민한 해석이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같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까 현욱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마슈칸이나 스티븐이 느끼는 그 목소리, 환청, 그리고 마슈칸의 꿈에 계속 찾아오는 그들의 목소리로 들리길 바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논해지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슈만을 편곡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냐면 슈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슈만의 콘서트라기보다는 스티븐과 마슈칸이라는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연극이기 때문에 그 안에 슈만을 조금 더 우리가 그 극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는 과정인 거고요. 이게 오래 하고 더 이상 못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10년 후에도 한다면 10가지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초연처럼 그냥 슈만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마슈칸이 얘기하잖아요. 예술이란 것은 조금 더 법칙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법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 더 연극이란 장르에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시면 저희가 더 힘나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끝났네요. 아니,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 남아있어요. 현장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네, 혹시 이제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분들에게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살림살이를 좀 많이 장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그럼요, 질문만 해도 줍니다. 저희는 푸짐하니까요. 네. 방금 3분 손드셨어요. 1분, 2분, 4분까지 저희가 일단 순서대로 받아볼게요. 마이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까지. 선물이 가위바위보를 해야겠는데. 작년에는 분덜리 곡을 쓰셨는데요. 네. 작년에 분덜리 곡을 쓰셨는데 올해는 아카펠라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카펠라는 무반주인데요. 근데 반주가 나오던데. 맞아요. 아카펠라가 활용한 거죠. 아카펠라 기법을. 저희가 아카펠라만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원래 피아노 연주인 부분을 사람 목소리로 바꾼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유튜브로 찾아서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 곡이요? 네. 저희 곡은 찾아볼 수 있나요? 없대요. 없어요. 한 번 더 오셔야겠는데요. 내일 8시에 들으실 수 있어요. 여기. 네, 스티븐께 한 번 더 여쭤. 네네. 네, 아무나. 네. 질문. 나를 잡을 수 있게 됐어, 날 만질 수 있게 됐어,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궁금해요. 마슈칸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시기요. 마슈칸이 스티븐한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쓰러질 때 그게 마음이 그 마음이 네, 언제부터 저는 시작됐는지. 사실 1막 1막 3장 이후에도 거부하지 않아요. 마슈칸이 내 넥타이를 풀어주는데,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다시 단절이 되죠. 4장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알게 되고 나서 2막 2장 1장 마지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도망갔지. 이현욱 배우님이랑 안석환 배우님한테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찍고 있어. 이현욱 배우님이랑 안석환 배우님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원망하지 않으리를 싫어하지 않아로 의도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노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연기를 하시는 걸 볼 때 굉장히 화를 내고 이렇게 증오심을 보이는데 굉장히 서로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 스승에 대한 그 예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 애정과 증오가 되게 상반된 그 감정인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기를 하셨길래 그렇게 그 오묘한 감정이 이렇게 딱
정리가 잘 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좀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요? 네, 두 분 다요. 어, 음, 원망이라는 게 그 싫어하지 않아로 부르는데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선생님이 엄청나게 말 그대로 싫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미운 것 같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 이 사람이 싫었다면 이 마식칸이라는 교수님이 싫었다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온 거는 그리고 1막 4장에서 이제 비 오면서 들어와가지고 말을 할 때 분명히 동상의 몸을 하고 있거든요. 1막 4장에서 마식칸도 뭔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고 스티븐도 말을 하려고 하고 주저하는데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식칸은 넌 내 속을 때려치운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스티븐 같은 경우에는 난 당신이 너무 좋아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그렇게 반유태적으로 말했던 유태인이다라는 거를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또 반유태적인 말을 뱉으면서 제 니넨으로 다음으로 떠나는데 거기에서 보고 느꼈던 걸 분노 연출님이랑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너 알지? 네가 어떻게 했었는지 왜냐면 낯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나를 알아줬던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은 그렇게 한 번에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정말 싫어해서 불렀으면 노래 느낌이 아주 정말 잔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조금 생각하고 해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안석환 배우님께서도 그 장면에서 상당히 그 스티븐을 잃고 싶지 않아 한다는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떤 걸 또 중점적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저는 머리가 이것밖에 없어서 당연히 놓치면 안 되고 또 제자로서도 그렇고 머리로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작품에 나와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스태프들이 잘하니까 맞춰서 가다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질문하셨고요. 끝쪽에서 아까 질문 지금 숨을 갈갈 치신 정도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기 저는 연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초연 때는 마식칸이 피아노에 입을 맞춘다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하면서 피아노에 대한 애정을 좀 돋보였는데 재연으로 오면서 피아노가 좀 더 뿌리신 느낌으로 좀 먼지가 쌓이는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이거를 굳이 수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은 초연 때도 먼지가 쌓여있는 컨셉이었습니다만 이것을 바꾼 부분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두 마슈칸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걸 거예요. 피아노가 조금 사실은 이 벽을 보면 나름 의도한 것은 절대 피아노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길 바랬어요. 오히려 좀 깨끗한데 좀 막 곰팡스럽고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피아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마슈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방식이 좀 바뀐 거지 그 해석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혹시 지금 저희가 세 분의 질문을 받았죠. 그러면 손을 다시 한번 들으면 저희 두 분이 손을 사실 아까부터 계속 같이 드셔서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질문은 다 받을 건데요. 선물이 이제 하나 남았죠. 저희 2개 남았답니다. 두 분 다 받을게요. 네. 저희 남자분부터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가까이 이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수원에서 안석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그 두 분이서 굉장히 친해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안 친해지시거든요. 갈등이 뭔가가 있는 부분에서 갈등이 확 해소되는 부분이 제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면서 실제로 이렇게 급 친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생각하셨을 때는 공통점으로 유대인이라는 쪽에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게 정말 그게 맞는 건지. 네, 아마도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유태인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막삼장 때 나갈 때 넌 참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하지 되나? 이상해르잖아요. 그런 말들이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이상해 싫어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 연인 사이도 그렇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끌리는 것이 항상 있는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딱 걸리면 더 급속하게 진전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마 마슈칸과 스티븐의 사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친해질까에 대한 기대라고 해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2막 1장 때 서로 적이었다라고 슈테판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나중에 역전되는 부분에서 오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는 거고, 마슈카의 입장에서는 역시 그냥 항상 제자로서 이쁜 제자고 그런 것이 아닐까. 또 맨 처음에는 벌이로서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그 공통점을 정말 찾아가는, 인생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꼭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라면 연인 사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정도의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독일어는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까 금방 저 안나라는 선생님께 배웠어요. 이호선 선배님도 다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음악 똑같고 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그 안나 씨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독일에서 보시고 정말 잘 봤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독일어 발음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따뜻해요. 네, 그러면 여기 제일 앞에 질문 하나 더 나올게요. 질문이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올리 필스톤 너무 좋아해서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미국 쪽에서 공연하는 작품들은 이렇게 마이크가 네? 마이크가 안 들리시나요? 네. 아. 우리는 들리는데 저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예, 들리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향성이라. 네. 올드리 필스톤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봤었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 공연하는 작품들은 예를 들면은 소파가 이쪽에 있으면 피아노가 이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공연은 피아노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무대 배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게 있으신지 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그게 작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평소에 마슈칸하고 그다음에 스티븐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특히나 마슈칸 같은 경우에는 마슈칸 선생님은 되게 오랫동안 고독한 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10년 전에 죽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악몽에 시달릴 때 가족이 없으신 건가? 가족이 있었다면은 조금 더 위로가 되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고독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악몽에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슐러 교수도 마슈칸을 되게 많이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이 적절히 이렇게 교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슈칸이 평소에 스티븐을 만나기 전에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안석환 선생님 질문인데요. 오늘 강병인 캘리그라퍼 선생님 이렇게 페북을 보는데 거기에 안석환 선생님이 이게 노래 부르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시인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독일 가구를 부르시는 특별히 그날만 그려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수용소 번호까지. 제가요 어저께 사실은 그 공연을 끝내놓고 제가 사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병희 선생님도 거기 팀의 한 팀인데 보름달 뜨면 계절마다 보름달 뜨면 그냥 춤추고 노는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강병희 선생님이 계시고 그럴 정도면 다 60이 넘고 이게 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저께 노래 부를 것도 없고 그래서 1번 곡하고 3번 곡을 짧게 불렀어요. 근데 그게 벌써 그게 그랬군요. 근데 어저께만이에요. 네. 네, 그럼 호성 선생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마슈칸이 쉴러 말고 스티븐 말고 혹시 기대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못하셨어요. 이분께 지금 드리지 마세요. 쉴러 말고 친구 있으세요? 그거 자녀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있나요? 네? 자녀가 있나요? 마슈칸이. 그걸 알 수 없어요. 저도 이하 동생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쉴러가 취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비즈니스 정도? 사실 그냥 동반하는 정도지 그 친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럼 마슈칸의 가장 고독한 상태만 상상했을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배제하고 상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 무대는 사실은 박동훈 무대 디자이너 선생님과 제가 처음에 만나서 작품을 놓고 얘기할 때 제가 원하는 느낌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스케치로.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수정을 봐서 나온 디자인인데 저희는 사실은 일부러 처음 작업을 할 때는 일부러 외국에서 한 공연의 영상이나 자료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만의 상상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게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혹여 레퍼런스를 찾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전혀 사실은 지금도 저는 외국에 올드리튼 영상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중점은 사실 피아노라는 이게 가운데 있는 것은 저희가 동선을 쓸 때 스티븐과 마슈칸이라든지 뭔가 피아노를 놓고 싸운다든지 그 음악이 연결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피아노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희 크게 마슈칸의 공간, 둘의 공간, 그리고 둘이 인간적으로 대화하는 공간, 음악적 공간, 인간적 공간으로 두고 일단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어요. 살림을 장만해 드려야 되는데 엄청 많아요. 선물이 무려 7가지 나오는데요. 네. 박수. 저희 배우분들이 번호를 탑의를 작년 탑의를 왔어요. 뽑아서 네, 장을 뽑으면 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우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뽑아서 그분이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MD 부스에서 받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박. 자, 첫 번째 MD 세트, 뮤직북, 포토북, 엽서 세트, 사진 세트를 다 드려요. 한 분께. 이것도 한 분씩이죠. 예. 한 분 누가 한 장 뽑으셨나요 혹시? 뽑았어. 예? 아니 이렇게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은 해볼까요? 먼저 호성 선생님 일단 두 분 들고 계시고요.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요. 호성 선생님 몇 번 뽑으셨나요? 가구역 3열 그러니까 복합동 목소리 괜찮아요.
가구역 3열 2번. 계세요? 가구 3열 2번. 가구역 3열 2번 표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다시 뽑을게요. 그 표는 바닥에. 바닥에. 못해. 나구역 8열 10번. 나구역 8열 10번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지금 다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닐 거예요. 네네. 이번 네가 못 봐봐. 네. 저 뽑았어요. 지금 앉아 있는 자리죠? 그럼 티켓 자리가. 제가 먼저 아니 티켓 자리. 오늘 사실 이거를 모르네 또. 티켓 자리예요. 오늘 사실 티켓. 그럼 내가 네 보세요.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네. 나구역 네. 2열 2열 4번. 4번. 아 MD 세트. 나구역 2열 4번 MD 세트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전화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선물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선물은 디퓨저라고 합니다. 디퓨저. 오. 안 계실 것 같아. 다구역은 여기고요. 여긴 여기. 11열 4번. 4번. 저쪽이에요. 11열 4번. 다구역은 저쪽인데. 다구역은 다구역은 저쪽이. 다구역은 저기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구역 가구역. 뭐라고 이거지? 9열 4번. 9열 4번. 아 이거 안 계세요. 아니 왜 표를 사시고 선물 안 받아가시는지 아니 티켓을 안 봐. 지금 확인들을 안 하죠.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표가 있어야지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이거 읽어볼게. 자 나구역 1열 3번. 나구역 1열 3번. 네, 디퓨저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코백 2개인데요. 2개가 있는데 2명을 드릴 거예요. 어? 맞아요. 2명을 드릴 거예요. 가구역 10열 6번. 없죠? 우와. 10열 6번. 에코백. 이거 해줘야 되구나. 하나 더. 뭐예요 제가? 커플이신데 두 분이 같이 받는 건 좋은데. 하나 나구역 4열 8번. 나구역 4열 8번. 오. 예. 에코백. 아, 네. 이거 네. 누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네, 네, 네. 아 쓰고 있어? 그리고 다음은 카드 지갑 카드 시간. 2개. 한 번호당 한 명씩 카드지갑. 금이에요? 예? 마음은 몇 분이죠? 가구역 10열 5번. 다구역 10열 5번. 다구역 10열 5번. 아니고요. 네. 가구역 4번 4열 3번. 4열 3번. 아니 다 없어요. 어딜 가신 거예요? 여기 다구역 4열. 아니 일단 다시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나구역 길이가 3열. 나구역 3열 1번. 나구역 3열 아 예. 카드 지갑. 다음은 우산을 드려요. 오. 우산. 오늘 우산 안 가져오신 분이 많아요. 무사신 우산이에요. 기분이. 엄브렐라. 정말? 이번에 이거 이 중에서 차례대로 다구역 4열 7번. 오! 됐어. 아, 예, 우산을 가졌어요. 그 다음은 아마도 저기 있는데 부엉이 접시. 무대에 올라와 있는 저 부엉이 접시. 귀여워요. 저도 받고 싶은데 안 주더라고요. 예, 저것을 2명에게 드려요. 큰 거랑 작은 거. 그런가? 다 큰 거? 다 큰 거. 나구역 나고요? 3열 10번. 부엉이 접시 하나 더. 하나 더. 이건 작은 거. 나구역 9열 있나요? 나고요. 구역. 구열. 9열 이때. 1번. 목소리 너무 커요. 나구역 7열. 마치 나인 것처럼. 5번. 똑똑. 내가 볼게. 네. 나구역 14열 14열 7번 없죠. 네, 없어요. 네, 14열 7번은. 7열 7번 나구역. 77. 없어요. 지금 돈 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여기다가 넣겠어.
다구역 3열 5번. 다구역이 없어요. 다구열 아니죠? 다구역 이렇게 돼요. 5열 7번. 아, 예. 부엉이접 씨. 이제 마지막. 와, 이거 대박이다. 12월에 예정된 저희 시크릿 콘서트 입장권 예정돼 있어요. 몰래야. 시크릿 콘서트 입장권을 한 사람당 2장씩 그래요. 이건 보지 말고 먹죠 저희.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이거야지. 다구역 네? 다구역 10열 3번 안 계시죠? 안 계시죠? 가구역 5열 6번. 가구역 5열 6번. 나구역 5열 9번. 나구역 5열 9번 시크릿 콘서트 티켓 2장. 한 명 더 라스트. 나구역 15열 4번. 없어요. 다구역 10열 2번. 안 계시네? 다구역 1열 6번. 여기 저기 있어요. 맞아요. 카드 하나 더 카드 지갑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저희가 선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방금 저분의 환희를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다음에 카드 지갑 다구역 2열 6번. 좋네요. 근데 아니구나. 누가 손든 것처럼 보였지만. 다구역 6열 4번. 어렵네요. 나구역 2열 2번. 예. 방금 저희 카드 지갑. 마지막 피아노. 네. 피아노. 아 예.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한살림 찾으셨겠는데요. 여기.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빨리 마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죠. 여러분들 포토콜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찍는 건데? 자, 차렷. 아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찍는 아 귀여워.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관객가에 대해 참여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올드키송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닌데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2년 연속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 열고 사랑으로 봐주시면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